요즘 이유 없이 짜증나고 집중도 안 되시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뭔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에 한 번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발병률이 상위권에 속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리를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듯이 정신건강도 미리미리 관리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 루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햇볕 10분과 일정한 기상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생체시계가 망가지면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집중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10분간 햇볕을 쬐어보세요. 직접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햇빛을 받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면서 10분을 보내세요. 왜 햇볕이 중요할까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줘요.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광치료를 하면 증상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10분 뇌 휴식 명상 루틴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런 식으로 10가지 세어보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10분 명상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밀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즉, 명상을 하면 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일과 중 5분 산책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목과 어깨가 굳어지죠. 그런데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뇌도 같이 굳어져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하면 창의적 사고가 60% 향상된다고 합니다. 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라도 좋으니까 90분마다 5분씩 걸어보세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도 좋고 그냥 제자리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던 자세를 바꾸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도 스마트폰은 보지 마세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그냥 주변을 둘러보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걸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는 거죠.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뇌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디지털 디톡스 방법, 90분마다 무스크린 타임 10분 설정입니다. 90분은 우리 뇌의 집중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울트라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90분 주기로 집중과 휴식을 반복합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90분마다 10분씩 모든 스크린을 끄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 10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멍 때리는 것도 뇌에게는 중요한 휴식이거든요.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계속 확인하고 싶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디지털 중독의 금단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뇌가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SNS 대신 아날로그 루틴입니다. 습관적으로 SNS를 보는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을 보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손으로 메모를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대신 일기를 써보는 거죠. 왜 아날로그가 좋을까요? 손으로 직접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요.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SNS처럼 끝없이 스크롤하는 활동과 달리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어서 뇌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좋아요. 종이의 질감과 냄새,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기 야간 모드 설정과 침실 OUT 실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야간 모드로 설정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빛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SNS나 뉴스를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부정적인 콘텐츠를 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잠자리에서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마트폰 알람 대신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끊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작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아침 햇볕 쬐기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여기에 5분 명상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습관 형성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하고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멘탈 회복이 진짜 리셋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 쬐기, 하루 10분 명상하기, 90분마다 5분 산책하기, 무스크린 타임 갖기, SNS 대신 아날로그 활동하기, 침실에서 디지털 기기 치우기.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